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꿈을 파괴하고 있다. 매일, 말로,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의 미래는 조금씩 죽어간다. 당신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친구에게 계획을 말했는가? 가족에게 꿈을 털어놨는가? 동료에게 목표를 자랑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실패의 씨앗을 뿌렸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안다. 당신의 입은 지금 당신의 가장 큰 적이다. 당신이 말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새어나간다. 당신의 힘은 약해진다. 당신의 꿈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에 오염된다. 왜 당신의 계획들이 항상 무너지는지 궁금했는가? 답은 당신의 혀에 있다. 지금부터 정확히 7가지를 보여주겠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것들을 지키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하지만 계속 떠들어댄다면 5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꿈을 꾸며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번호 1. 침묵과 소통의 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씨앗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뿌려왔는가? 풍요의 씨앗인가? 아니면 결핍의 씨앗인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이 하는 첫 번째 말을 기억해보라. 아, 피곤해. 돈이 없어. 힘들어 죽겠네. 이 말들이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깨달았는가?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자신의 운명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에너지다. 창조의 힘이다. 당신이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해 라고 말할 때마다 우주는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엄청난 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하루 종일 무의식적으로 말을 쏟아낸다. 불평, 한탄, 걱정, 비난. 그리고 왜 자신의 삶이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 의아해한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미래를 설계한다. 당신이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라. 남자들은 다 똑같아. 좋은 사람은 다 결혼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왜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지 궁금해한다면 답은 바로 당신의 입 안에 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말들이 당신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이는가? 건강도 예외가 아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우리 집안은 원래 몸이 약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 그리고 충실히 그 명령을 따른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침묵이다. 의식적인 침묵이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다. 침묵은 가득 참이다.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멈추는 순간 새로운 현실이 태어날 공간이 생긴다.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말을 아낀다. 특히 자신의 꿈과 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말의 힘을 안다. 함부로 뱉어낸 말이 얼마나 강력한 창조의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알고 있다. 당신이 꿈에 대해 떠들어댈 때마다 그 꿈의 에너지는 새어나간다. 당신이 계획을 자랑할 때마다 실현의 힘은 약해진다. 당신이 목표를 과시할 때마다 달성 가능성은 줄어든다. 왜 그런가? 말로 표현하는 순간 뇌는 이미 그것을 성취한 것처럼 착각한다. 행동하려는 동기가 줄어든다. 게다가 듣는 사람들의 의심과 질투, 무의식적인 방해가 당신의 에너지장에 침투한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다르다. 침묘 속에서 꿈은 자란다. 조용한 마음 속에서 계획은 완성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목표는 실현을 향해 나아간다. 당신의 내면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거울을 볼 때 어떤 말을 하는가? 늙었네, 살쪘네, 못생겼네. 아니면 오늘도 멋져,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의 잠재의식은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이 농담으로 나는 바보야 라고 말해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당신을 바보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라.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당신의 말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한다. 제한의 현실을 만들 것인가? 풍요의 현실을 만들 것인가? 침묵은 힘이다.
의식적인 침묵은 더 큰 힘이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을 감시하라. 부정적인 표현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멈춰라. 대신 침묵하라.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자라날 것이다. 당신의 입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도구다. 현명하게 사용하라. 번호 2. 계획을 실행 전에 말하는 위험성.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의 꿈을 말로 죽여왔는가? 몇 번의 계획을 입으로 무덤에 묻어왔는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보자. 흥분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말한다. 야, 나 대박 아이디어 있어.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그 순간 당신은 모르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의 생명력 중 절반을 잃었다. 왜 그런가?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성취감을 느낀다. 도파민이 분비된다. 마치 실제로 그 일을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실제 행동을 시작할 때가 되면 이미 동기는 반으로 줄어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다. 목표를 타인에게 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현 확률이 현저히 낮다. 말이 행동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의심, 질투, 은밀한 방해 의도가 당신의 에너지장에 침투한다. 정말 될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전달된다. 당신의 확신은 흔들린다. 용기는 식는다. 결국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포기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이 더 치명적이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은 당신을 예전의 당신으로 기억한다. 그들에게 당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존재다. 새로운 꿈을 가진 당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너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안전한 길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날아온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당신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특히 주변 사람의 변화를. 당신이 성공하면 자신의 평범함이 더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면 자신의 안전지대가 위협받는다고 느낀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원래 자리에 묶어두려 한다. 걱정된다는 말로 포장하여 두려움을 주입한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도전을 포기하게 만든다. 당신이 계획을 말하는 순간 그들의 제한적인 믿음이 당신의 가능성을 오염시킨다. 그들의 작은 세상의 룰이 당신의 큰 꿈을 감옥에 가둔다. 더 교묘한 방해도 있다.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방해하는 사람들. 네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라며 끊임없이 진행 상황을 묻는다. 어떻게 되어가? 라는 질문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매번 설명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추진력은 사라진다. 행동할 시간에 말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실제 성과보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더 신경 쓰게 된다. 진정한 성공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계획 단계에서는 입을 다문다. 조용히 준비한다. 묵묵히 실행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성과가 확실해진 후에야 세상에 공개한다. 스티브 잡스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다. 직원들조차 전체 그림을 알 수 없게 했다. 출시 직전까지 세상은 그 제품의 존재를 몰랐다. 그래서 또 하나의 혁신이라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었다. 아마존의 창시자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 서점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동안 조용했다. 기존 서점들이 위협을 느끼기 전에 이미 시장을 장악했다. 만약 처음부터 계획을 떠벌렸다면 거대한 방해와 견제에 부딪혔을 것이다. 당신의 꿈은 씨앗과 같다. 씨앗이 자라려면 어둡고 조용한 땅속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일찍 판에서 햇빛에 노출시키면 죽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스트레스 받아 자라지 못한다. 당신의 계획도 마찬가지다. 조용한 성장 기간이 필요하다. 외부의 시선과 간섭 없이 천천히 뿌리를 내릴 시간이 충분히 강해지기 전까지는 보호받아야 한다. 침묵 속에서 계획은 완벽해진다. 혼자만의 시간에 전략은 정교해진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실력은 쌓인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놀라운 결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 계획을 말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라. 지금 당장의 관심보다 미래의 성취를 선택하라.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성공을 보호한다. 번호 3.
성공 전략으로서의 비밀 유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안다. 워렌 버핏을 보라. 그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조용히 한 회사를 연구한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주식을 사들인다. 언론도, 경쟁자도, 심지어 가까운 동료들도 모른다. 그리고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후에야 공개한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다. 시장은 요동치고 그는 엄청난 수익을 거둔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계획을 떠벌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주가가 급등했을 것이다. 그의 기회는 사라졌을 것이다. 침묵이 그에게 수조 원의 가치를 안겨준 것이다.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였다. 아마존을 시작할 때 그는 온라인 서점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비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파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이 거대한 계획을 공개했다면 기존 소매업체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다. 규제 당국의 견제를 받았을 것이다. 경쟁자들이 미리 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단계별로 실행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이 진정한 전략가의 사고방식이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아니, 말해서는 안 된다. 정보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을 함부로 나누어 주면 안 된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보물과 같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다. 너무 일찍 세상에 보여주면 누군가 그것을 훔쳐갈 수도 있다. 더 좋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실현할 수도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일은 매일 벌어진다. 누군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펀딩 미팅에서 발표한다. 투자자들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몇 달 후 더 큰 회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절대 아니다. 아이디어는 공기 중에 떠다닌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누구의 것도 될 수 있다. 특히 당신보다 실행력이 좋은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 당신은 영원히 원래 내 아이디어였는데 라고 후회하게 된다. 하지만 비밀 유지의 진정한 가치는 경쟁자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다. 가장 큰 가치는 에너지 보존이다. 모든 아이디어에는 일정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 실현 에너지, 창조 에너지, 성취 에너지. 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말로 표현할 때마다 그 에너지는 조금씩 새어나간다. 친구들에게 계획을 자랑할 때마다, 동료들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의 실현 에너지는 분산된다. 그리고 정작 실행할 때가 되면 추진력이 부족하다. 어머니의 자궁을 생각해보라. 아기가 자라는 9개월 동안 자궁은 완전히 보호된 공간이다. 외부의 어떤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 빛도 소음도 충격도 최소화된다. 그래서 완벽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보호 속에서 자라야 한다. 외부의 의견이나 판단에 노출되면 기형이 된다. 타인의 두려움이나 제약이 침투하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 위대한 예술가들을 보라. 그들은 작품을 완성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작업실 문을 굳게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한다. 그리고 완벽해졌을 때만 세상에 공개한다. 만약 작업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저 색깔은 별로야.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의견들이 작품의 순수성을 오염시켰을 것이다. 예술가의 비전이 흐려졌을 것이다. 당신의 사업도, 당신의 꿈도, 당신의 계획도 예술 작품이다. 당신만의 고유한 창작물이다. 다른 누구도 당신처럼 실현할 수 없는. 그러니 완성하기 전까지는 보호하라.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아직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 라고 하면 된다. 곧 소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마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결과가 말해준다. 성과가 증명해준다. 그때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모두가 알아서 인정한다. 진정한 힘은 과시하지 않는다. 진정한 성공은 말하지 않아도 보인다. 진정한 성취는 떠벌리지 않아도 인정받는다. 당신의 비밀을 지켜라. 그것이 당신의 성공을 지키는 방법이다. 번호사, 관계는 신성한 영역.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에너지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로 더럽힌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10중 8구 연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평이다. 우리 남자친구가 어제 이런 짓을 했어.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 요즘 우리 사이가 좀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하소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스트레스 해소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배신하고 있다. 관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그 관계의 에너지를 외부로 누출시키는 것이다. 두 사람만의 친밀한 공간을 타인의 시선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신성한 불을 거리로 끌고 나와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관계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울 때는 더욱 그렇다. 당신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을 더 크게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관계에 틈을 만들려 한다. 정말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말했어? 너무 심하다. 나라면 절대 참지 못하겠어. 너 정말 괜찮아? 그런 사람과 계속 있어도 돼? 이런 말들이 선의로 포장되어 당신의 마음에 독을 주입한다. 듣는 사람은 객관적일 수 없다. 당신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한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전체 맥락은 모른다. 그런 불완전한 정보로 조언을 한다. 그리고 그 조언이 당신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 자신의 변화다.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단점이 더 크게 보인다. 원래는 사소한 습관이었는데 말로 표현하면서 큰 문제가 된다. 뇌는 일관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번 문제라고 정의하면 계속 그 문제를 찾는다.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놔 라고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하자.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을 일이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문제가 된다. 친구들이 정말 짜증나겠다라고 공감해주면 그 문제는 더욱 커진다. 집에 돌아가서 양말을 봤을 때 감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작은 불만이 큰 갈등으로 발전한다. 원래는 없던 문제가 생긴다. 관계가 악화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는 원래 맞지 않았어라고 결론 짓는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말이 관계를 파괴한 것이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위험하다. 우리 남자친구 정말 완벽해. 우리는 정말 잘 맞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라고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 질투가 생긴다. 시기가 생긴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관계를 공격한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랑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아직 초기니까 그래. 곧 현실을 알게 될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런 말들로 당신의 확신을 흔든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의 행복은 내면에서 빛난다.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 없다. 주변 사람들이 그냥 느낀다.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다. 떠벌리지 않아도 드러나는 빛, 자랑하지 않아도 보이는 변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에너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소유하려 한다. 증명하려 한다. 인정받으려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한다. 그리고 그 말들이 사랑을 질식시킨다. 사랑은 자유로운 에너지다. 구속당하기를 싫어한다. 평가받기를 거부한다. 판단당하는 것을 피한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말해지는 사랑은 달아난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이다.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관계가 실패하기를 바란다. 교묘한 질문으로 의심을 심는다. 정말 그 사람 믿어도 돼?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냐?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이런 말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독을 주입한다. 원래는 없던 의심이 생긴다. 상대방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 사소한 행동도 의심스럽게 해석한다. 그리고 관계가 망가진다. 신성한 것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종교에서 가장 신성한 의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가장 깊은 영적 경험은 혼자만 간직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관계를 남들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다. 조용히 사랑하라. 깊이 사랑하라. 순수하게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당신들만의 신성한 비밀로 지켜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아무도 모르는 사랑이다. 번호, 돈과 번영은 비밀리에. 돈에 대해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잃기 시작한다.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함구하는 이유를 아는가? 단순히 겸손해서가 아니다. 돈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 은밀한 곳에서 자란다.
떠들썩한 곳에서는 도망간다. 당신이 수입을 자랑하는 순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을 다르게 본다. 제가 그렇게 많이 버는구나. 나보다 훨씬 잘 사는구나. 그 순간부터 관계가 변한다. 순수했던 우정에 계산이 섞인다. 밥을 먹을 때마다 누가 계산할지 어색해진다. 선물을 받을 때마다 부담스러워한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머뭇거린다. 더 심각한 것은 끊임없는 요구다.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너한테 푼돈이지. 한 번만 도와줘. 이런 요청들이 쏟아진다. 거절하면 인색하다. 변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는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수입이 알려지면 모든 거래에서 불리해진다. 어차피 돈 많으니까 비싸게 받아도 되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정당한 가격 협상이 불가능해진다. 모든 것이 바가지가 된다.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질투가 생긴다. 부모님이 당신에게만 기대를 건다. 너는 성공했으니까 우리를 책임져야 해 라는 부담을 안겨준다.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면 침묵하라. 당신의 재정 상태는 당신만 알면 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 외에는 누구도 알 필요가 없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반대의 경우다. 돈이 없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 생활이 힘들어. 이번 달도 빠듯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자신의 잠재의식을 결핍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매일 나는 가난하다는 확언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충실히 따른다. 실제로 가난을 만들어낸다. 돈이 없어라고 말할 때마다 뇌는 돈이 없는 증거를 찾는다. 지출할 곳을 찾는다. 수입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다. 무의식적으로 가난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 더 문제인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다. 당신이 계속 돈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인식한다. 좋은 기회가 생겨도 당신을 떠올리지 않는다. 어차피 쟤는 돈이 없으니까 하면서 배제한다. 사업 기회도 투자 제안도 부업 아이디어도 당신을 비껴간다. 사람들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한다. 항상 돈 걱정을 하는 사람과는 일하기 부담스러워한다.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괜찮다, 충분하다, 감사하다고 말한다. 실제 금액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표현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비밀로 한다. 그들은 돈이 에너지라는 것을 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더 많이 온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도망간다. 자랑하면 빠져나간다. 감사하면 더 많이 온다.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 같아 보이지 않나? 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 진짜 속물은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있다고 자랑하든 없다고 불평하든 마찬가지다. 둘 다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도구로 본다.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본다. 그래서 돈 자체에 대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돈으로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만 말한다. 새 차를 샀어가 아니라 요즘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어라고 말한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었어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을 경험했어라고 말한다. 경험에 집중하지 가격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것이 풍요로운 사고방식이다.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비용을 강조하지 않고 혜택을 강조한다. 당신도 오늘부터 바꿔라. 돈에 대한 모든 언급을 중단하라. 있다는 말도 없다는 말도 하지 마라. 대신 풍요로움을 느끼는 일에 집중하라. 감사할 일을 찾아라. 가치 있는 경험을 추구하라.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돈에 대해 말하지 않는데도 돈이 따라온다. 자랑하지 않는데도 풍요로워진다. 불평하지 않는데도 상황이 개선된다. 돈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한다. 신중한 사람을 신뢰한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이 온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재정을 보호한다. 번호 6. 문제를 공유하고 피해자 서사를 유지하는 것. 문제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어한다. 위로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요즘 정말 힘들어. 이런 일이 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문제를 말하는 순간 뇌는 그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집중한다. 원래는 작은 문제였는데 말로 표현하면서 크게 부풀어 오른다. 말할 때마다 그 문제의 현실성이 강화된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다. 당신의 문제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부분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세상이 원래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이런 반응들이 당신의 문제를 정당화한다. 내가 겪는 일이 특별한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면서 문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 벗어나려는 의지가 약해진다. 더 나쁜 경우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봐. 좀 더 현실적이 되어야 해. 이런 조언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작은 세계로 가두려고 한다. 조언해주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들의 조언을 따르면 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가장 위험한 것은 피해자 정체성의 강화다. 문제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나는 피해자라는 역할이 굳어진다.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운이 없는 사람, 나는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강화된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실제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끌어들인다. 잠재의식이 그 정체성과 일치하는 경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 하지만 문제를 혼자 견디기는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맞다. 하지만 해결책은 아무에게나 털어놓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다. 진정한 멘토는 당신의 문제에 공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선 가능성에 집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뭐야? 이것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사고를 바꾼다.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한탄에서 행동으로 의식을 전환시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멘토를 만나지 못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들에게 말하면 문제가 커질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침묵하라. 혼자 견뎌라. 내면의 힘을 기르라. 침묵 속에서 진정한 해결책이 나온다. 외부의 잡음이 없을 때 내면의 지혜가 말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존하지 않을 때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 명상하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해결책에 대해 생각하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 아니라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까?를 자문하라. 글을 써라. 일기를 써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운동하라. 몸을 움직여라. 신체 활동은 정신적 문제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땀을 흘리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배출하라. 독서하라. 당신보다 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라.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기회로 바꾸었는지 배워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흡수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더 강한 자신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문제가 없는 삶은 성장이 없는 삶이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깊이가 없는 인생이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으려면 침묵해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면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문제를 말하지 마라. 대신 해결하라. 불평하지 마라. 대신 행동하라. 피해자가 되지 마라. 대신 승리자가 되라.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치유한다. 번호 7. 성취를 너무 일찍 드러내는 것. 성취를 자랑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잃기 시작한다.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자 흥분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대박! 이번에 엄청난 계약 따냈어. SNS에도 올린다. 가족들에게도 알린다. 모든 사람이 축하해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계약 조건에 문제가 생긴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난다. 결국 계약이 무산되거나 대폭 축소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성취감을 맛보면 뇌는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착각한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성취감이 충족된다. 그러면 실제로 그 목표를 완수하려는 동기가 급격히 떨어진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100m 앞두고 승리를 확신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는 것과 같다. 그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뒤에서 따라오던 선수에게 추월당한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의 성취도 마찬가지다. 90% 완료된 상태에서 자랑하면 나머지 10%를 완성할 에너지가 사라진다. 그런데 그 마지막 10%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우가 많다. 계약서 서명, 최종 검토, 품질 확인 등 실제 성과를 확정짓는 단계들 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부의 에너지적 간섭이다.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방해 에너지를 보낸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실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인정하는 현상이다. 관찰자의 의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관심과 질투의 에너지가 실제로 당신의 성과를 방해할 수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이 더 위험하다. 정말 잘 됐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기뻐하지는 마. 좋긴 한데 혹시 함정은 없을까?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당신의 확신을 흔든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성공에 대한 불편함의 표현이다. 당신이 자신들보다 앞서가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견제다. 진정한 성공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조용히 일한다. 묵묵히 진행한다. 결과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담담하게 발표한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그랬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절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의 추측과 루머만 무성했다. 그러다가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후 또 하나의 혁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만약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자랑했다면 경쟁업체들이 방해했을 것이다. 언론이 과도한 기대를 만들었을 것이다. 내부 직원들의 집중력도 분산되었을 것이다. 당신의 성취도 보호해야 한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마치 임신한 여성이 초기 3개월 동안 임신 사실을 숨기는 것처럼. 초기 단계의 성취는 매우 취약하다.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린다. 너무 일찍 노출되면 유산될 수 있다.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기쁨을 나누고 싶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완성된 후에 맛보는 것이다. 과정 중의 기쁨은 착각일 수 있다. 대신 이렇게 하라. 성취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을 혼자 만끽하라. 조용히 감사하라. 내면으로 깊이 느껴라. 그 에너지를 완성을 위한 추진력으로 전환하라. 일기에 써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마라. 오늘 큰 진전이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 끝까지 집중해서 완성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라. 완전히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과시하지 마라. 담담하게, 겸손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진정한 성취는 떠벌릴 필요가 없다. 저절로 인정받는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어? 라고 물으면 운이 좋았어.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때가 잘 맞았어. 라고 답하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마라. 이런 겸손함이 더 큰 성취를 가져온다.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한다. 더 큰 기회를 준다. 진정한 성공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성취는 과정이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성취는 다음 성취의 발판이다. 너무 일찍 자랑하면 그 발판이 무너진다. 다음 기회를 잃는다. 조용히 성취하라. 묵묵히 완성하라.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성취를 지킨다. 번호 8. 남을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저주한다.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10중 8구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다. 저 사람 정말 이상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스트레스 해소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주에는 거울의 법칙이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에너지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비난의 에너지를 보내면 비난의 에너지를 받는다. 판단의 에너지를 보내면 판단의 에너지를 받는다.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주는 당신을 이기적인 상황에 놓는다. 저 사람은 게을러라고 비판하는 순간 당신 자신이 게으름의 상황에 직면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주의 정확한 법칙이다. 더 직접적인 영향도 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동안 당신의 뇌는 부정적인 패턴에 젖는다.
문제를 찾는 데 익숙해진다. 단점을 발견하는 데 중독된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당신 자신의 삶에도 적용된다. 비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도 항상 문제를 찾는다. 불만이 많다. 만족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 데 익숙해진 뇌가 자신의 삶에서도 부족함만 본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 감사할 일을 발견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뇌가 좋은 것을 찾는 데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맞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당신의 일인가? 그들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책임인가? 각자는 자신만의 여정을 간다. 자신만의 속도로 배운다. 당신이 보기에 잘못된 행동도 그들에게는 필요한 경험일 수 있다. 당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오만이다. 게다가 당신이 보는 것은 전체가 아니다. 그 사람의 과거도, 상황도, 내면의 사정도 모른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한다. 이런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낭비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가. 그 시간에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 에너지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디어에 대해 말한다. 목표에 대해 말한다. 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사람에 대한 험담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안다. 워렌 버핏의 말을 기억하라.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의 대화 주제가 당신의 수준을 말해준다.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라는 뜻이다. 험담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신뢰의 파괴다. 당신이 A에 대해 B에게 험담을 한다면 B는 생각한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겠구나. 신뢰가 무너진다. 진정한 성숙함은 침묵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판단하지 않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최소한 자신의 의견을 자신만 간직하는 것. 저 사람 참 특이하네 라고 생각이 들어도 말로 표현하지 마라. 저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느껴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경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사용하라.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의 도구로. 그들의 행동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 싫어하는 행동 속에서 자신의 숨겨진 면을 보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비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 안에도 있다. 없다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받아들이기 싫은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비판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비판은 자기 성찰로 바뀐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욕구는 자신을 바꾸려는 의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멈춰라. 한번 깊게 숨을 쉬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라.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그러면 침묵하라. 그 에너지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라.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 번호구, 맡겨진 비밀을 말하는 것. 비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는 당부와 함께 그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 비밀을 평생 무덤에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한다. 이건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말로 시작해서 비밀을 퍼뜨린다. 그들은 자신이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며칠 후 혹은 몇 주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비밀이 알려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 당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신뢰의 에너지가 파괴되면 당신의 모든 영역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사업에서 큰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상대방의 신뢰가 필요하다.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의 신뢰가 필요하다. 리더가 되려면 사람들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작은 비밀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가 당신에게 큰 일을 맡기겠는가? 하지만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였을 뿐이야 라고 변명할지도 모른다. 악의는 없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이 중요하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에너지적인 오염이다. 비밀을 누설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혼탁해진다. 죄책감, 불안감, 뒷맛의 씁쓸함이 당신을 감싼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공은 깨끗한 에너지에서 나온다. 명확하고 순수하고 일관된 에너지에서. 하지만 비밀 누설로 인한 죄책감과 불안은 그 에너지를 오염시킨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 반대로 비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에게는 특별한 오라가 있다. 신뢰감, 안정감, 깊이 있는 느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린다.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 한다. 이들은 비밀을 지키는 것을 단순한 도덕적 의무로 보지 않는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본다. 자신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투자로 본다. 더 큰 기회를 얻기 위한 준비로 본다. 큰 기업의 CEO들을 보라. 그들은 회사의 기밀을 철저히 지킨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이 리더십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 CEO가 회사 기밀을 함부로 누설한다면 직원들의 신뢰를 잃는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다.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 결국 회사 전체가 무너진다. 작은 입술의 실수가 거대한 조직을 파괴한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작은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큰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사소한 신뢰를 저버리면 중요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답답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맞다. 때로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것이 성숙함의 증거다. 그 부담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든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에너지를 저축하는 것이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힘이 강화된다. 자제력이 향상된다. 의지력이 단련된다. 이런 능력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발휘된다. 사업에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된다.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 투자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 비밀을 지키는 연습을 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사소한 비밀을 털어놓으면 그것을 평생 지켜라. 설령 그 사람과 관계가 끝나더라도 지켜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이 비밀을 말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이익이 없다. 단지 일시적인 관심과 흥미를 끌 뿐이다. 반대로 내가 이 비밀을 지킨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을 줄까를 생각해보라. 신뢰성이 높아진다. 에너지가 맑아진다. 더 큰 비밀을 맡을 자격을 얻는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된다. 비밀은 보물과 같다. 함부로 나눠주면 가치가 사라진다. 소중히 간직할 때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당신이 지킬 수 있는 비밀의 크기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성공의 크기다. 번호십, 더 깊은 탐구를 위한 초대. 지금까지 당신은 7가지 침묵의 법칙을 배웠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말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씨앗이다. 어떤 씨앗은 독초를 키우고 어떤 씨앗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을 만들고 어떤 씨앗은 풍요로운 과실을 맺는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뿌려왔는가? 당신의 현재 삶이 그 답이다. 당신의 관계, 당신의 재정 상태, 당신의 건강, 당신의 기회들. 모든 것이 당신이 뿌린 말의 씨앗에서 자라난 결과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침묵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말의 마법은 즉시 작동하지 않는다. 씨앗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새로운 말 습관이 결과로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드시 나타난다. 자연의 법칙처럼 확실하게. 당신이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멈춘다면 3개월 후에는 마음이 더 평화로워진다. 6개월 후에는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당신이 오늘부터 계획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면
몇 주 안에 더 강한 집중력을 경험한다. 몇 달 안에 놀라운 성과를 거둔다. 몇 년 안에는 꿈이 현실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말의 힘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은 강력한 의지력을 요구한다. 주변 사람들의 유혹과 압력을 견뎌야 한다. 때로는 외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충분히 가치 있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다스린다.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은 성공의 비밀을 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아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다. 이것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아니다. 인생의 근본 원리다. 현실 창조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동안 당신은 모르고 있었다. 매일 수천 개의 단어를 쏟아내면서도 그것들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몰랐다. 무의식적으로 말하면서도 그 말들이 의식적인 창조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 안다.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제 의도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제 전략적으로 침묵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약속하라. 오늘 나는 말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겠다. 내 꿈을 보호하고 내 에너지를 지키고 내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필요한 침묵은 지키겠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할 것이다.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라.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 말이 내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침묵하라. 침묵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진다. 불필요한 말을 참을 때마다 당신의 의지력이 단련된다. 비밀을 지킬 때마다 당신의 신뢰성이 쌓여간다. 이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말의 노예에서 말의 주인으로, 무의식적 화자에서 의식적 창조자로,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존재로. 그 여정이 바로 지금 시작된다. 당신이 이 말을 듣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핑계는 없다. 더 이상 모른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제 안다. 그리고 아는 것은 행동해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 말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침묵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라.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해 나가라. 당신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다. 하나는 예전과 같은 길이다. 계속 떠들어대는 길. 모든 계획을 말하고 모든 꿈을 자랑하고 모든 문제를 하소연하는 길. 편안하다. 익숙하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후회만이 기다린다. 다른 하나는 침묵의 길이다. 전략적으로 입을 다무는 길. 에너지를 보존하고 꿈을 보호하고 진정한 힘을 기르는 길. 어렵다. 외롭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성취가 기다린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아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근본적인 선택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지, 왜 꿈이 실현되지 않았는지, 왜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지의 답이 여기에 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가장 큰 적이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파괴해왔다. 당신의 떠들어대는 습관이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의 힘을 아는 사람으로,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당신은 이제 안다. 그들이 왜 조용한지 안다. 그들이 왜 말을 아끼는지 안다. 그들이 왜 자신의 계획을 숨기는지 안다. 이제 당신도 그들처럼 할 수 있다. 이제 당신도 그 비밀스러운 클럽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제 당신도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선택해줄 수 없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변화시켜줄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변화하고 싶다는 갈망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 목소리가 진짜 당신이다. 그 목소리가 당신의 영혼이다. 그 목소리가 당신의 운명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마라. 더 이상 남의 탓하지 마라. 오늘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이다. 오늘부터 당신은 말의 주인이다. 오늘부터 당신은 침묵의 힘을 아는 현자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다짐하라. 나는 오늘 현명하게 말하겠다. 나는 오늘 전략적으로 침묵하겠다. 나는 오늘 내 에너지를 지키겠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하라. 한 번에 하나씩, 한순간에 하나씩, 한 선택에 하나씩. 불필요한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멈춰라. 계획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참아라. 문제를 하소연하고 싶을 때 견뎌라. 그럴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진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의지력이 단련된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미래가 더 밝아진다. 이것은 시작이다. 새로운 당신의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이다. 바로 당신의 순간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를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이끌어갈 지혜들이 기다리고 있다.